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란이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어요. 그래서 억류되어 있던 선원들이 2월 3일인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물론 풀려난 지 한 달 돼가는데 아직 한 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를 바탕으로 중동, 미국, 우리나라의 정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포됐습니다. 사우디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던 선박이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란 해상에서 반복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납포했다고 이유를 밝혔어요. 이거 개소리죠? 굳이 불필요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면 해운회사에 따르면 이란 해역에서 환경오염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더더욱이나 이란 앞바다에서 잡아간 게 아니라 공해상에 있는 데 잡아갔다고 해요. 이란 국영TV를 통해서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촬영을 해서 중계를 했습니다. 납포할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죠. TV에는 기름 유출 장면이 또 당연히 안 나왔어요. 환경오염 행위가 있었으면 그걸 공개 안 했을 이유가 없는데, 외교부도 이란 측이 한국 선박을 납포할 거라는 첩보가 한 달 전에 입수가 돼서 중동 주재 공간에 또 알렸었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납포란 뜻이에요. 이란이 원래 납포 전문이거든요. 이전 챕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에서 알아봤듯이 전 세계 원유 수송 3분의 1이 호르무즈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영국 선박 납포하고 2020년에는 UAE 선박 납포하고, 그래서 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에버리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원유 수송이 안 되고, 그럼 국제유가가 요동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선원들은 나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으니까 실무 대표단이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 오지 말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오는 실무팀과 동결 자금을 논의할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이란 경제 제재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 수입한 금액을 이란한테 못 주고 있어요. 대금이 7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 꽤 큰 금액이죠. 7조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한국 내 은행 두고 이란 은행까지 포함하면 3곳에 계좌를 개설해서 석유거래를 해왔는데 그 대금이 계속 쌓인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IBK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 그리고 이란계 은행인 멜랏 은행이라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있는 돈이 7조고 이란 멜라트 은행에 3조 정도가 지급준비금 형태로 한국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합해서 10조 정도 되는 거죠, 총액이. 이게 트럼프 정부 시작되면서 2018년부터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강화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좌가 동결됐고 이게 4년 정도 옹립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뭐 한 장을 누르시죠. 7조가 남의 나라에 묶여 있는 거니까. 이란이 해외에 동결된 자산 중에서 이게 제일 큽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이란이 똥줄 타거든요. 그동안 계속 해결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코로나19 백신 구입하는 데 쓰겠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좀 해왔었는데 난항이죠.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래서 갑자기 납포를 한 거예요. 뭔 내용이냐면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원래 이란은 냉전 시대에 중동에 있는 미국 최대 동맹국 중 하나였어요. 이란 혁명 이전까지는 완벽한 친미 국가였다고 이란이. 그러다가 미국이 모사데크 암살하면서 사이가 갈라지고 이란 혁명 이후에 반미가 자리 잡고, 이후에 이란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가둬놓으면서 불을 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클린턴 정부 들어서는 1995년부터 경제 제재가 또 본격화되고, 부시 정부 때는 그 유명한 악의 쭉 발언이 나옵니다. 2010년에 오바마 정부 때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 발의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란이랑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법으로 달러로는 이란하고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달러가 미국 돈이니까. 이란은 석유 수출국인데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빙구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란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2013년 이란 대선에서 미국과 대화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도파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현재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입니다. 요즘 한두 번 정도는 봤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오바마가 핵합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화가 통할 만한 사람이니까. 미국도 중국 신경 써야 되는데 이란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정부 시작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란 거래 계좌를 동결시켰고, 이게 오늘까지 오는 거예요. 오바마 때는 이란하고 달러 거래는 못하지만 석유 거래는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란 얘네한테 달러를 못 주는 거지 이란은 우리한테 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란에 수출을 또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공산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류붐도 엄청난데 이란 드라마 1위가 대장금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자그마치 90%였어요. 아랍권에서 K드라마 꽤 잘 팔리거든요. 대신에 이름을 바꿔서 나와요. 김땡땡 뭐 이런 게 아니라 핫산, 무함마드 뭐 이렇게 바꾸는 식이에요. 이번에 또 BTS 콘서트도 열리고 그랬죠. 해외 아티스트 콘서트가 이 동네에서 잘 안 열리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또 BIG가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랍 노래도 이 친구들이 부르고 그래서 인기가 좋대요. 제 이집트 친구가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란이 한국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이란한테 원유를 수입해오면 정산해서 까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란도 미국 제재 때문에 워낙 절박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무역을
개입을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마 때는 이건 용인해 주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제재 면제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핵합이 날아가고 경제 제재 수위도 올리고 2019년 5월에 우리나라도 대이란 제재에 포함시키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한국은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인도적 물품은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되거든.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도 우리나라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란도 코로나 백신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달러 결제 못하니까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코백스 패실리티에서는 살 수 있으니까. 코백스 패실리티는 쉽게 얘기하면 인도적 백신 공동구매쯤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 혁신연합이 공동 운용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이란이 쫄리는 건 코백스에 송금할 때도 이걸 환전해야 되니까 한국이 돈 보낼 때 미국은행 들어갔다가 이란 쪽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금융기관이 얼마든지 제동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도 이 돈으로 코로나 백신 구매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란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6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란이 미국 제재 때문에 피해본 금액이 2,500억 달러 정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2,500달러면 250조, 300조 이렇게 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을 납포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미국을 향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납포 당일에 우라늄 농축액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다음날 호르무즈에서 선박 700척 정도 해상훈련했습니다. 지하 미사일 기지 공격했고요.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미 시위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든 정부의 기존 노선이 지금 좀 바뀌려고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철강 금속업체 등 이란 기업 15곳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기간 동안에 버텼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 이 분위기를 전환해서 다시 핵합의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이란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동 사태를 접근하는 방법은 오바마와 트럼프가 굉장히 달랐죠. 오바마는 위험 요소인 이란을 관리해서 리스크를 낮추자. 그래서 핵합의를 한 거예요. 중동 리스크 관리가 되면 집중해서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 됐죠. 중국이 계속 커졌잖아요. 차라리 이때 트럼프처럼 중국을 조지다가 트럼프 정권 들어설 때쯤에 오바마처럼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으로 갔으면 성과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트럼프는 오히려 정반대였죠.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반대 연대를 구성했거든요. 사우디, 바레인, UAE,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바로 그것이죠. 초기에는 이게 성과가 안 좋았어요. 근데 나중 가면서 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바이든 후보 시절에는 JCPOA, 즉 이란 핵합의로 돌아가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말이 싹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핵합의 다시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싫어할 거고 사우디 싫어할 거고 다 반발할 거거든요. 중동 정세가 또 그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니파 영향력도 더 커졌고 이스라엘 영향력도 더 커졌고 그래서 반대파 즉 시아파인 이란이 쫄리는 거예요. 이란이 이번에 핵기술자 하나 죽었으니까 또 핵기술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CIA 문서를 또 하나 공개를 했죠. 사우디 또 견제하려고. 이는 사실 이란의 고도로 계산된 행동입니다. 전략적 행동이에요. 과거 이란 미국 관계로 쉽게 못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란이 북한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인지를 잡아서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을 바로 건드리면 트럼프가 아직 임기가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전쟁 나요. 트럼프가 막판인데 뭔 미친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 미국 선박은 감히 납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국 배, 일본 배, 한국 배를 납포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란 돈이 마침 제일 크게 묶여있거든요. 한국이 아시아 환태평양에서 중심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란이랑 사이도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테헤란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한국을 건드리는 거죠. 미국에 시위하기 위해서. 뻔한 전략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돈도 돈인데 미국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 감정은 당연히 안 좋죠. 테헤란은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 제재에 원래 우리나라는 예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가 좀 높았었는데 우리나라 또 석유화 강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나중에 제재가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돈이 다 묶여가지고 백신 구매하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도 미국 눈치 봐야 되니까 안 풀어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위를 들어가는 거죠. 납포 당일에 그래서 우라늄 농축 20% 가겠다고 미국한테 바로 통보하는 거고요. 20% 가면 99% 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바이든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전쟁하든가 아니면 협상하든가 배째라를 시전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사태가 해결 안 되어 있는데도 강경화 장관이 그냥 퇴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러는 또 다른 이유는 이란이 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코로나 정국을 어느 정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란 정부는 온건파 행정부거든요. 안 그러면 강경파한테 정권 뺏길 테니까 방역 성과를 뭐라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란 국민들도 온건파 정부 들어와서 오바마 때 숨통 좀 트이나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맨날 두드려 맞기만 했으니까 역시 부드럽게 하니까 우습게 보네. 강성으로 나가야 우리를 무섭게 안 보겠네. 답은
공격밖에 없네, 죽여야 되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형시키고 처형하고 공격하고 때려 부시고 죽여버리고 이런 기분은 좋잖아요. 속이 시원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도 급봉에 취하시는 분들 많죠. 혐오 좋아하고 트럼프가 민주주의 파괴하고 인권 경시하고 분열시키고 그러는데 막 좋다 그러고. 지난 챕터에서 다뤄봤듯이 트럼프가 솔레이마니 암살하고 그 트럼프가 싼 똥 때문에 이란이 강경파 정부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동 문제 해결 또 못해요. 이란의 강성 정부 들어서면 어차피 대화가 안 될 텐데 고착 상태 되는 거죠. 이란 정부는 강경파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미국도 그래야 이란과 협상하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바로 자말 카슈키지 기자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